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6일 한국건설경영협회에 따르면 올 하반기 건설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상반기에는 공공공사 발주 증가로 0.2%의 성장 흐름을 유지했지만 하반기 건축 시장의 위축이 본격화되며 연간 수주 규모도 141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10곳 4,64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복주택 모집의 대상 지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안성 아양,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인천 영종 등 수도권 5곳과 부산 좌동, 충주 호암, 아산 탕정 등 지방권 5곳입니다. LH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2019년 돌봄 사원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습니다. 올해는 채용 인원을 작년 대비 400명이 늘어난 2,000명으로 늘렸고 돌봄 사원의 주거 복지 서비스 대상을 기존 건설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매입 전세 임대주택 입주민까지 확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주택 경기 위축세가 계속되면서 하반기의 경기, 부동산 경기에도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다만 후분양 선택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금력을 갖춘 업체들이 수익성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생기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다면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계 유재석, UNS 하중의 유재성 대표님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과 강의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가요. 매머드급 개발 서울 부동산 지도 바꾼답니다. 이 대형 개발 호재가 얼마나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길래 이런 주제를 갖고 와주신 건지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뭐 정말 지도를 바꿀 만한 제가 이제 매머드급 개발이다 이제 뭐 이렇게 굳이나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자, 뭐 매머드급이라는 거는 뭐 거의 정말 조 단위, 그렇죠. 뭐 몇 천억, 몇 백억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엄청난 이제 개발 호재들이 될 텐데 뭐 정말 1조, 2조, 3조 네. 정말 이런 걸 우리가 매머드급이라고 하죠. 자, 이런 매머드급들은 뭐 당연히 뭐 서울 부동산 쪽에 뭐 지도를 바꿀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뭐 랜드마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금까지 서울에서 이런 매머드급 개발 호재에 대한 것들이 계속 계획 단계에서 발표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자, 근데 왜 지금 와서 이러느냐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정말 첫 삽을 뜨는 데들이 이제 막 되고 이제 막 이제 시작이 되면서 좀 들썩들썩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에도 지금 자극을 줘서 지금 뭐 재건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 아파트까지 상승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죠. 최근에 뭐 국토연구원 같은 데서도 뭐 3분기의 저점, 그러니까 3분기의 저점 반등을 해서 2021년까지 서울 부동산은 계속 상승할 거다. 뭐 이런 이제 발표들이 나오고 있을 만큼 이런 매머드급 개발 호재들이 또한 뭐 그 서울 부동산 상승론에 좀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할까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가장 처음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게 뭐 도심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서울역 쪽도 이제 뭐 GTX A 노선, 이제 B 노선 지금 더블 역세권이 되면서
또 이쪽에 대형 개발 호재가 쏟아지면서 서울역 쪽 도심권 안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보아야 할 바로 그런 위치가 또 되겠습니다. 자, 세운지구 그렇죠. 뭐 지금 뭐 세운지구 쪽에 이제 방향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이런 종로라든지 중구 쪽에는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그러니까 뭐 업무는 굉장히 많고 상업도 뭐 동대문이라든지 뭐 사실 명동이라든지 굉장히 발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뭐 이렇다 할 만한 공동주택이 좀 이렇게 공급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13만 3천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안에 지금 또 공동주택까지 이렇게 들여서 요즘 뭐 보통 MXD라고 하는데 그렇죠. 멀티 뭐 믹스해서 이제 그 아무래도 그 개발 방향이 그러니까 주거와 이제 상업 업무가 이제 복합되는 그런 믹스 디벨롭먼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권 쪽 그렇죠. 뭐 지금 이제 광역 복합 환승센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바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 개발이 되겠습니다.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바로 거기잖아요. 자, 이 지역에 지금 이제 국토부 승인이 이달 10일 날 났었죠. 자, 이러면서 지금 이쪽에 뭐 정말 판도가 바뀐다. 뭐 이쪽 뭐 아파트 가격들까지 들썩들썩 할 정도로 지금 아주 빅 이슈로 지금 최근에 떠오르고 있으면 뭐 다크호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바로 앞에 지금 현대 글로벌 빌센터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본사 계열사 다 오면서 105층 569m 이제 국내 최고층 빌딩이 이제 또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자, 영등포권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뭐 여의도 지금 파크원 지금 뭐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뭐 그쪽에 이제 지나다니시다 보면 지금 우뚝 쏘신 그 이렇게 좀 빨갛게 보이는 거 두 건물 그게 지금 69층 이렇게 올라가는 그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내년 7월 이제 준공이죠. 자, MBC 지금 이제 부지 드디어 이제 뭐 분양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영등포 뭐 지금 신안산성까지 지금 영등포도 굉장히 뜨거운 그러니까 3대도심 도심권이라든지 강남권이라든지 영등포권 3대도심이 다 들썩들썩 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여기에다가 대규모 역세권 개발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광운대역 쪽도 마찬가지죠. 자, 이쪽 창동역 쪽도 그러고 있죠. 제가 뭐 적진 않았지만 지금 저희 방송국역 가까이 있는 지금 수색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도 약 1조 7천억 규모의 대규모 지금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코레일하고 지금 18일 날 업무 협약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진행이 됐고 지금 롯데 지금 업무타운 지금 여기 해놓은 것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수색 증산 뉴타운까지 해서 지금 수색 역세권 개발해서 지금 롯데 이쪽까지 쭉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또 다시 한번 상암 쪽은 다시 한번 좀 들썩들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자, 또 하나 뭐 지금 수서 역세권 개발도 그렇죠. 대단하게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 자, 또 하나가 뭐 역세권 개발은 아니지만 지금 동서울 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한진 쪽에서 32층의 쌍둥이 빌딩으로 지금 다시 이제 현대화한다라는 이것이 최근에는 이제 KTNG하고 신세계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매입을 하고 나면 이쪽에다가 뭐 45층짜리 3개동으로 해서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쪽도 다 들썩들썩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뭐 중에서 뭐 조감도가 좀 나오고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것들 하나씩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자, 이렇게 멋진 건물 어디 들어가는 걸까요?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게 지금 서울역 쪽에 북부 역세권 개발.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지금 약간 위쪽에 지금 유휴지로 남아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그렇죠. 뭐 호텔, 컨벤션, 뭐 상업시설, 업무시설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게 한 1조 4천억 정도 공사가 되는데요. 지금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하는 게 1조 3천억이니까 그거보다도 더 1,000억이 더 많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 강북의 코엑스다 뭐 이런 별명을 지금 얻을 만큼 근데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발이 지금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서울역 같으면은 지금 GTX A 노선하고 지금 B 노선 지금 더블 역세권이 되면서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그렇죠. 지금 이까지 그대로 지금 또 지하 쪽을 또 쭉 연결을 해서 대규모 지금 개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서울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울역 쪽은 지금 명실상부하게 뭐 종로나 이쪽에 도심권 안에서 상업과 업무와 뭐 많은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것으로 지금 다시 한번 거듭나고 있는 바로 서울역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이거는 또 어디 또 들어올까요? 바로 세운상가가 있는 세운지구. 그러니까
세운 쪽에 이제 재개발 이제 정비 촉진지구라고 바로 하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이 지금 이렇게 쌍둥이 빌딩으로 이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조감도에 있는 것만 아니라 바로 그 대우 건설 이제 본사가 들어가 있는 그 서밋타워라는 그렇죠. 지금 을지로 사가역에서 나오면 지금 두 개 우뚝 솟은 바로 그거거든요. SK텔레콤 제2사옥으로 쓰는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쪽에 3구역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힐스테이트 지금 이게 또 아까 뭐 앵커 오프닝에도 있었지만 지금 힐스테이트 세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분양한다고 했다가 지금 분양가 규제 때문에 후분양 쪽으로 틀긴 했지만 어쨌든 시작이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세운상가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되고 나면 이런 서밋타워처럼 업무뿐만 아니라 뭐 지금 그 4구역 쪽에 계획이 되고 있는 뭐 호텔이라든지 컨벤션인데 거기도 지금 9개 동에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다가 뭐 지금 세운 힐스테이트처럼 지금 약 5,000에서 6,000 세대 정도의 또 공동주택이 들어가고 또 그쪽에 뭐 주상복합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세운상가도 완전히 정말 황골탈퇴하는 지금까지 중심권 안에 이렇다 할 만한 개발 이슈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게 면적상으로만 13만 3천 평이에요. 자, 지금 현대 글로벌 비즈센터가 들어간다고 해서 현대자동차 본사 계열사 다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땅 10조 5,500억을 주고 샀다는 바로 그 땅이 2만 2천 평이거든요. 자, 근데 세운상가 같은 경우에 13만 3천 평이면은 그 땅보다도 무려 6배 이상이 더 큰 그런 땅이 되겠죠. 자, 이쪽이 지금 다 개발이 되고 난다면 자, 도심권은 그러니까 지금 서울역 쪽하고 바로 지금 가운데에 있는 이 세운지구, 그러니까 세운상가 바로 있는 바로 요 지구하고 지금 그 동대문 쪽하고 이것이 지금 청량리 쪽, 그렇죠. 청량리 쪽 같은 경우에도 GTX 지금 B노선하고 C노선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도심권 안에도 GTX A노선, B노선, C노선이 다 들어가면서 지금 많은 호텔이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또 이런 공동주택들까지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고 있어서 도심권도 많이 지금 변화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일까요? 바로 강남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지금 지하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자,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도 하고 우리가 강남권의 광역복합 환승센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똑같은 이야기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아무래도 삼성역이 되겠고 자, 이쪽으로 지금 쭉 가면 지금 봉은사역 쪽 이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삼성역 쪽에 이미 2호선이죠. 자, 봉은사역 쪽 이쪽에 지금 9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것을 뚫어놓으면 그렇죠. 2호선하고 9호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죠. 이것의 복합 환승센터가 되면서 자, 또 하나가 이쪽이 또 GTX A노선하고 C노선의 더블 역세권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GTX A노선, C노선, 2호선, 9호선 여기에다가 위례 신사선까지. 자, 그러면 5개의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52개의 버스가 환승되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삼성역에서 봉은사역이 길이만 해도 630m고요. 자, 지하 아래로 들어가면 지하 6층까지 내려가서 이쪽에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이라든지 다 바뀌게 되고 자, 위쪽은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원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강남 안에 이런 공원이 없었잖아요. 자, 16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한 5만 평 정도의 공원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자, 생기는, 그러니까 지하 쪽은 야구장 30개 규모의 거대 지하 도시가 생기고 자, 위쪽은 또 당연히 이렇게 또 공원이 되는 이런 빅 프로젝트들이 국토부의 승인을 6월 10일 날 이제 받아서 올 하반기에 이제 뭐 12월쯤이면 첫 삽을 뜨게 되겠죠. 그러면 2023년이면 우리가 여기에서 가서 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바로 그 가까이에 지금 이제 요 도로 이제 여기 이제 생기는 거고 지금 이게 코엑스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코엑스 바로 건너편에 지금 이렇게 높게 정말 105층 569m 국내 최고층 빌딩이 롯데월드보다 14m가 더 높은 거거든요. 자, 여기에는 지금 현대자동차 본사 그룹이 다 들어오죠. 자, 이쪽에 35층짜리 지금 호텔이라든지 전시 컨벤션 공간에서 5개가 생기게 되죠. 자, 탄천을 지나서 여기 종합운동장까지 이 전체를 보고 우리가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하는데 이 현대글로벌 빌센터가 지금 5월 달에 이미 서울시의 지구단위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올 하반기에 무조건 이제 착공을 하게 되겠죠. 자, 이것이 다 완성되면 코엑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또 현대 글로벌 빌센터, 잠실 종합운동장의 뭐 잠실 제2코엑스까지 큰 변화들이 강남권 쪽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뿐만 아니죠. 지금 영등포 쪽,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건 실제 사진인데요. 자, 지금 파콘 같은 경우에 69층짜리 저렇게 해서 59층에서 2개 동에다가 또 밑에 뭐 백화점, 호텔 들어가는 이렇게 4개 동으로 지금 해서 이것이 7월 달 완공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49층짜리 4개 동으로 가는 MBC 지금 사업 부지 개발하는 거. 자, 이것이 이제 가시화되다 보니까 지금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 156제곱미터 전용 면적이요. 이것이 지금 4월 달에 17억 했던 게 5월 달에 19억으로 올랐어요. 자, 근데 지금 6월 달 지금 현재 21억 뭐 2,001억. 야, 정말 한 달에 2억씩 지금 거의 4억이 올라가고 있는 여의도가 정말 들썩들썩 영등포 전체가 들썩들썩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여의도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 가까이에는 또 IFC몰까지 있잖아요. 자, 이쪽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지금 광운대 쪽에 이렇게 지금 뭐 11개 건물 49층짜리 그렇죠. 이것도 2조 6천억 정도의 정말 대규모 역세권 개발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창동역 쪽도 지금 이것이 복합 환승센터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자, 바로 창동역에 지금 서울 아레나라고 해서 요즘 뭐 그 방탄소년단 뭐 대단하잖아요. 자, K-팝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위용을 떨치고 있는데 바로 이런 K-팝 전용 공연장인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서울 아레나, 이것이 9월까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대규모 정말 매머드급 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재건축이어서 일반 아파트까지 정말 서울 쪽이 정말 들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정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를 할 수 있고, 이런 뭐 개발 호재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감정원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자,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라는 거는 호가나 이런 게 아니라 실거래했던 가격만 가지고 지수를 내는 건데, 이것이 지금 0.38%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도 올라가고 일반 아파트도 올라가고 한국감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국토연구원에서 그렇죠.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쪽에 저점을 찍고, 자, 그렇다면 3분기에 반등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뭐 3분기가 이제 곧 이제 뭐 시작이잖아요. 뭐 시작이 된 거죠, 이미. 자, 국토연구원에서 3분기에 반등해서 언제까지? 2021년 말까지 쭉 지금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은 이렇게 계속 운명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자, 조정은 왔다 갔다 조금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본다라면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 쪽 부동산 우리가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도를 바꿀 만한 정말 큼직한 호재를 만나봤고요.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에 이 부분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 아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들썩이는 서울 중심권 성공 투자처 찍기를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과 투자 전략을 주제로 또 무료 세미나 2가지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꼭 참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유재성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체크 시간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유재성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떠나볼 곳은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오피스텔인데요. 1호선 영등포역에서는 걸어서 4분 거리고요. 전용 면적은 17.66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28.64제곱미터네요. 2020년 10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의 구조로 총 13층 중에 저희는 5층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신축 오피스텔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매매 금액은 약 1억 8,3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7,5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7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2,8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800만 원, 월세 시 4,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대형 개발 호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영등포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새로 지어지는 오피스텔 준비해 오셨다고 해요. 개발 호재와 입지 함께 만나볼게요. 네, 뭐 지금 정말 정말 네. 메모드급이라고 할 정도로 네, 그것이 지금 3대도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것이 바로 뭐 종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역 이제 광화문 뭐 이쪽 사대문 안쪽이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강남권 들썩들썩 하고 있죠. 자, 지금 여의도 영등포권 뭐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3대도심을 집중하라고 하는 게 이런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3대도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3대도심 안에서도 주요 역세권들을 중심으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대도심 안에 있는 주요 역세권 쪽, 이런 쪽을 집중하라고 하는 바로 또 그런 쪽에 또 매물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대도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영등포, 네, 정말 예전에는 뭐 종로라든지 강남 쪽 하면 왜 영등포가 3대 도심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자, 이제는 그렇지 않죠. 지금 영등포 화려한 부활과 이미 부상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여의도가 뭐 정말 기름을 붓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자, 또 하나가 바로 교통 호재가 되겠습니다. 이런 대규모 개발 호재도 있겠지만 자, 신안산선이 이제 시흥 안산을 거쳐서 광명으로 해서 영등포 여의도 나중에 이제 서울역까지 연결이 되는 거겠죠. 자, 이것이 이제 8월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제 착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실 부동산이라는 건 개발 계획 발표가 한번 나면 오르고 또 나중에 착공을 하면 오르고 나중에 완공을 하면 오르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착공 시점이 정말 뭐 투자하기에는 가장 좋다. 자, 4년 동안, 5년 동안의 시세 차익을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계속 올라가니까. 자, 여기에다가 영등포 안에서도 가장 핵심인 영등포역이 되겠습니다. 영등포역 바로 앞에 횡단보도 입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바로 앞에 있는 삼각상업지역인데요.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영등포역이 바로 여기에 있죠. 자, 뭐 여의도 그렇죠. 영등포 이제 고가차도 없어지면 그렇죠. 이거 뭐 없어지는 거니까요. 자, 이쪽 여의도로 그냥 그대로 지금. 자, 여의도 안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여의도 안에 뭐 파크원이라든지 IFC몰이라든지 MBC 사옥부지 개발한 모든 이 안에 자, 이제 앞으로 2인 가구들의 정말 젊은 직장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텐데요. 자, 여의도 안에는 뭐 시범 아파트 지금 아까 21억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의도 안에는 이렇게 할 만한 정말 이렇게 집을 구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등포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자, 영등포역 이쪽 이제 번화하게 지금 이미 뭐 타임스퀘어라든지 신세계백화점이 있고요. 또 뭐 이쪽 영등포역 안은 지금 롯데백화점이 있으니까 이미 번화합니다. 자, 그렇지만 바로 앞에 있는 이 삼각상업지역 이런 지역들이 이제 정말 계속 개발이 돼요. 주상복합 형태로 지금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본 오피스텔도 바로 이 안에 있는데 주상복합 형태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등포 뉴타운 짱짱하죠. 신길 뉴타운 짱짱한데 자, 제가 뭐 요 지도를 준비를 한 게 이게 지적 편집도라는 건데요. 자, 일단 뭐 여의도 쪽에 상업지역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쪽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당산동, 양평동, 물레동 이 전체 안에 지금 이곳이 준공업 지역인데 바로 이 안에 지식산업센터라는 4차 산업 일자리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분홍색으로 표시된 영등포역 이쪽이 앞으로 일자리면 일자리, 상업이면 상업 모든 것들이 집중되는 바로 그곳이 영등포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저희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주목해 봐야 하는 이유를 좀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영등포구의 이 개발의 핵심 지역에서 가져주신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역세권 개발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자, 교통 일자리 대형 개발자 3박자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영등포와 여의도 직장인 1인 가구 수요 굉장히 풍부한데요. 자, 뭐 지금 132세대 대규모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지금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죠. 자, 이쪽도 정말 이렇게 깨끗한 집에 정말 살고 싶어 하는 데 너무 많거든요. 자, 너무나 예쁜. 자, 그러면서도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공기청정기까지 다 갖추고 있는 그런 풀옵션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다양한 개발 호재 품고 있는 이 지역에서 만나본 오피스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 미래를 바라보고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전략을 세워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자, 일단 1억 8,300만 원인데요. 자, 지금 뭐 이쪽도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정말 뭐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자, 가격적인 경쟁력이 일단 있다라는 거죠. 자, 1억 7,500까지 전세 높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영등포역 바로 앞에 이제 신안선선이 들어오는 지금 여의도 가까운 곳에 8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고 월세를 기대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한다면 800만 원에 접근 가능한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표님의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유재성 대표님의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오피스텔 개요입니다. 1호선 영등포역에서 도보로 약 4분 거리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은 17.66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28.64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방 1개, 거실, 주방과 욕실의 구조로 총 13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신축 오피스텔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8,300만 원이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7,5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7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2,8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800만 원, 월세 시 4,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에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85%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2.9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소폭 하락했습니다. 2017년 이후 2년째 기준선인 100을 밑돌며 주택사업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난 5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023153-2668번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ENR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김창범 본부장님과 두 지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각각 어느 유형으로 가져가셨는지 소개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 자족 기능, 그러니까 일자리, 그리고 주거, 어떠한 문화, 쇼핑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을 자족 도시라 한다. 이렇게 이제 불리우는데 지금 이제 성공적으로 봤을 때 뭐 1기라든지 2기, 3기, 앞으로의 이제 3기죠. 이런 이제 신도시 중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봤을 때 대표적으로 판교 신도시를 듭니다.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IT 업체가 대거 몰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교통이 좋고 하다 보니까 이 주거의 안정도, 그러니까 이제 집값도 잡고 주거의 만족도도 잡고 그러한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준비할 지역이 그렇습니다. 바로 자족 기능이 앞으로 더 강화될 곳, 바로 강서구와 그리고 남양주에 위치해 있는 소형 상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형으로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김창범 본부장님과 함께할 지역은요. 바로 강서구 공항동입니다. 신축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시죠. 5호선 송정역에서는 걸어서 1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15.53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8.62제곱미터네요. 2019년 7월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와 욕실, 거실과 주방, 발코니로 이루어지며 총 6층 중에 저희는 4층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2억 4,5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4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8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500만 원, 월세 시에는 1억 1,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강서구 중에서도 아마도 공항 가까이에서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강서구 공항동에 다음 달 준공 예정이라고 하니까 바로 소개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강서구에 위치해 있는 공항동 신축 투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이제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 그리고 완공이 이제 7월 초 바로 이제 다음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마무리 공사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는 이제 투룸형 구조입니다. 방이 2개 있고 거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방이 있고 이런 식의 이제 투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계율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제 5호선입니다. 5호선 송정역 도보 1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초역세권이죠. 5호선을 1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9호선 또한 5분 거리로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더블 역세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019년 7월 달에 완공 예정이다라는 것. 7월 초 정도에 완공 예정이다라는 것. 그리고 구조는 방이 2개 있고 욕실, 거실, 주방, 발코니. 그리고 층수는 6층 중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걸어서 각각 1분과 5분이면 지하철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살짝 보니까 가격적인 경쟁력이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저희가 가격부터 만나볼까요? 네, 가격. 이제 매매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세로 임대를 놓을 시에는 2억 4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 원, 월세 8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전세 시에는 500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이죠. 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1억 1,500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이 하나 빠진 건 아닐까 좀 궁금해하실 분 계실 것 같은데 전세 시엔 여러분들 500만 원의 신축 투룸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신다면 더욱더 꼼꼼한 가격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이제 가져와 주신 이유들을 입지를 통해서 먼저 만나볼까요? 네, 그렇죠. 이제 부동산은 참 입지가 가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물건 바로 지금 5호선과 그 다음에 9호선, 이 더블 역세권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5호선은 1분 거리입니다. 1분 거리고, 그리고 9호선은 5분 거리로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강서구가 뜨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마곡지구. 강서구가 예전에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곡지구가 지금 현재 형성 중에 있죠. 그리고 실제로 기업이 입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입점할 계획들이 계속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임대 수요층이 계속해서 날로 증가를 하고, 이렇게 대형 업체들, 이렇게 대형 산업 단지가 조성이 됨에 따라서 지역의 가치가 또한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마곡지구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김포공항에 대한 수요, 승무원들에 대한 수요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 오시게 되면은 지금 김포공항에 종사하고 있는 지금 직장인 수요들이 이쪽 일대로 월세로 구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따라서 이 지역은 이렇게 전세로 투자하기도 좋고, 그리고 월세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기대하실 수 있는 입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방화 재정비 촉진주구입니다. 지금 3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5구역, 그다음에 6구역 이렇게 방화동 안에 이렇게 재정비 촉진주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뉴타운입니다. 뉴타운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슬럼화된
그 지역입니다. 사실 노후된 그러한 지역인데 이 지역들이 이렇게 뉴타운을 통해서 새롭게 주거 단지가 형성이 되는데 총 3단지라든지 3, 5, 6 구역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4천여 세대가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아파트촌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뉴타운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투자를 할 때에는 직접적인 투자가 있고 간접적인 투자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투자는 바로 이러한 이제 뭐 사업지 내에 있는 물건을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서울 안에서 이러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3억이라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어쩌면은 3억 최소 비용이 3억에서 4억 정도가 필요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못한다 하면은 사실 간접적인 투자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간접적인 투자가 그 일대에 있는 투자처 바로 이러한 소형 주택을 투자를 함으로써 어떠한 이주 수요를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개발이 됨에 따라서 지역의 가치가 상승이 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서구 공항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곡 빼놓을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 김포까지 직장인분들의 배후 수요 지금 끌어안고 있다는 곳 그런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어떤 개발 호재들 또 품고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강서구가 뜨는 이유가 바로 업무단지 때문입니다. 바로 마곡지구 때문인데 마곡지구. 여태까지 서울 안에서 봤을 때 지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들은 분명히 일자리와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자리와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추세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일자리와 가까이 두려는 수요자가 굉장히 날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일자리와 가까운 곳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성공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곳 바로 이제 강서구가 마곡지구로 인해서 계속해서 가격 상승, 특히 이제 아파트 가격으로서는 최초에 이제 분양할 당시 뭐 2013년에서 2015년 요 당시에 분양가로는 아파트 기준입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30평형대 기준으로만 봤을 때 3억에서 4억 정도였습니다. 불과 4년에서 5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뛰었습니까? 거의 3배 정도로 뛰었죠. 네. 그 이유가 이렇게 일자리가 형성이 됨에 따라서 수요자, 그것도 대기업에 대한 수요자가 대거 몰린다라는 뜻이죠. 네. 그런데 이곳에 이렇게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몰린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곡지구 주변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식물원이라든지 그리고 마곡지구 안에 컨벤션 센터라든지 특급 호텔, 그리고 교통 부분, 그리고 행정타운, 공공기관이 이쪽으로 이전을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마곡지구 안에 유동인구만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이제 완성화가 되는 시점 2023년 정도에는 유동인구만 한 20만 명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상주하는 인구는 한 4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서울 안에서 봤을 때 보기 드문 앞으로 이렇게 대형 일자리가 창출되기 힘든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전에는 이 교통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쇠해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교통이 안 좋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현재로서는 9호선도 개통이 되고 9호선에서도 급행이 다니는 그러한 이제 정거장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강서구인데 여기에서 월드컵 대교가 지금 현재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 현장 가보게 되면은 요 상판이 거의 다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완공이 되었을 때에는 지금 이제 마포라든지 이러한 지역까지 쉽게 오갈 수 있는 점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강서구가 강서구라는 지역 자체를 보게 되면은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김포공항. 그러다 보니까 고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을 떼보게 되면은 건물 필지별로 이 고도 제한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면은 건축물을 마음대로 높게 못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97%나 이렇게 토지의 어떠한 이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 이러한 이제 뉴스 기사들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고도 제한을 완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완화. 그러니까 이러한 고도 제한을 없앤다라는 뜻이죠.
다른 지역과 똑같이 이러한 용적률을 똑같이 올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강서구에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높은 건물들이 형성이 된다는 뜻이죠. 그게 어디에 형성이 되냐면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강서구 내에 이렇게 이제 높은 건물을 세울 수가 있겠고, 특히 이 마곡지구 안에 어떠한 이제 랜드마크식의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럼으로써 이 부동산의 가격,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굉장히 짐작이 되는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는 마곡의 수혜가 기대되는 강서구 공항동에서 신축 다세대 주택 정보 확인했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창범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함께할 정보는요. 다산 신도시 신축 지식산업센터 내 상업시설입니다. 경의중앙선 도농역에서는 걸어서 10분 거리고요. 분양 면적은 78.216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5.51제곱미터네요. 2022년 8월 준공 예정이고요. 오픈형의 구조로 총 10층 중에 저희는 9층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1억 6,846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월세시 2천만 원에 월 75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3,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 1,346만 원이 예상되네요. 자, 요즘 여기저기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그 안에 상업시설 만나보겠습니다. 소개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이 지식산업센터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투자를 잘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공실률이죠. 공실률. 공실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성패가 가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익형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수익형. 이 수익률 부분이 공실률이 떨어지면 수익률 역시 떨어지기 때문에 공실률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실이 생기지 않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렇게 이제 다산 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는 지금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개 동으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입니다. 최대 규모이면서도 여기에서 상업 비율, 어떠한 이제 상가 시설의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에 대한 비율, 그리고 여기에 그 숙소에 대한 비율,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상업시설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이곳은 단순하게 일자리만 하는 지역이 아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내부의 어떠한 이제 이런 실제의 조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 동 컨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대형 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주변에 우리가 이런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이제 어떠한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는 어떠한 앵커 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앵커 시설들. 근데 그러한 앵커 시설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곳에 입점하는 그 업종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볼링장이 입점을 하고 스파, 그리고 여기에서 대형 서점이 입점을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서 CGV가 9개 관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화관이 들어섬에 따라서 그 지역의 어떠한 경제 효과가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라는 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트램까지 이렇게 운행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 그러니까 구리라든지 남양주라든지 이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랜드마크식의 건축물이 들어서고, 그리고 대형 상권이 이쪽에 들어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경의중앙선입니다. 서울에서 경의중앙선을 타고 남양주로 이동이 가능한데, 이 경의중앙선 도보 10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준공은 2022년 8월 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층수로는 10층 중 9층에 위치해 있는 오픈형 구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산 신도시에 큼직하게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 저희가 2022년 여름쯤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 지어지는 상업시설, 일단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가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1억 6,846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월세로 임대를 놓을 시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 75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굉장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제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가 이 분양가에서 70에서 80% 정도 실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돈이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그에 따라서 실제 투자 금액이 1,346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만나봤습니다. 특히나 대출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023153-2668번 아래 계속해서 같은 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입니다. 이 상가 시설 외에도 저희가 만나보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콘셉트가 좀 들어온다고 하셔서 중요한 게 입지일 것 같아요. 유동인구나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진입하기 좋은 어떠한 이제 도로망들 무엇이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이제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강 강북에 위치해 있는 바로 이제 다산 신도시죠.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진건지구와 지금지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내에 있는 바로 이제 지식산업센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바로 이제 경의중앙선입니다. 경의중앙선을 도보 약 10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부북간선도로라든지 세종 포천 고속도로라든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그리고 여기에서 서울에서 연장이 되는 바로 8호선까지 이 다산 신도시 내로 확장이 되는 부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지도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이 주변으로는 신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겠죠.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중심에 위치해 있는 대형 상업시설이고, 그리고 그 앞에는 대형 프리미엄 아울렛이 생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호재,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어떠한 차익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이러한 이제 개발 호재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이쪽 지역은 다산 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 입주하고 있는 신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진건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러한 수요들이 계속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상업시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이제 왕숙지구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 왕숙 그 신도시가 바로 남양주에 있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이번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수요들이 계속해서 이쪽 지역으로 몰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죠. 대형 프리미엄 아울렛이 생김으로써 이쪽을 이용하는 어떠한 수요들이 바로 이제 이 다산 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시설물들까지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쇼핑을 이렇게 이제 하고, 여기에 들어서는 어떠한 집객시설, 뭐 영화관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또는 도서관이 아니라 대형 서점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넘어온다라는 점이죠. 넘어온다라는 점. 그런 이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이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완공이 되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8호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호선은 지금 연장이 되는 부분은 이미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착공이 들어가고, 그리고 한 2021년 정도에 그 개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교통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날로 증가가 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세종 포천 고속도로 역시 개통이 되는 부분까지 이 지방에서도 쉽게 오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기본적인 유동 인구를 품고 있는 데다가 대형 아울렛이 생기는 등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 유동 인구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신축 지식산업센터 내에 위치하는 상가 시설입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중앙선입니다. 도농역 약 10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대형 집객시설이라든지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멀리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차를 끌고 가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과에 너무 멀지 않냐, 이런 이제 그 우려의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곳은 대형으로 형성이 되는 어떠한 집객시설 쇼핑몰이다. 그에 따라서 여기에 이용을 하는 그런 이제 수요자들이 차량으로 오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매가로는 1억 6,846만 원이고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346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잡자면은 국내 최대 규모로 이루어지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제 수요자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고, 그리고 랜드마크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요자들 진접, 지구, 왕숙, 그리고 주택 수요 감소로 인해서 이 지식산업센터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투자 시기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산 신도시에 지어지는 신축 지식산업센터 내 상업시설 만나봤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1,000만 원대 수익형 부동산 소개 및 현장 탐방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꼭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본부장님의 정보들 다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유익한 정보로 함께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함께하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 여기서 물러가지만 여러분들 계속 상담 가능하니까요.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